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깜짝 놀라셨나요? 네, 오늘부터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돼 새롭게 담당해서 찾아간 대박 플러스 시즌2. 저 월요일의 남자 주쌤 김도영입니다. 주식 선생님 저녁 말고 요 7시에도 만나니까 기분 좋으시죠? 앞으로 대박 플러스 시즌2는요, 야심차게 준비를 좀 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법 강의와 함께 그 기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도 실시간으로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 기법을 검증해 보시는 시간이면 저 좋을 것 같겠고요. 한 가지 더! 내일 이 기법을 통해서 여러분들 공략해 볼 수 있는 공략주, 내일장 공략주도 선보이기로 약속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따라해 보셔서 검증도 해보시면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 일단 종목 상담을 하셔야 되잖아요. 참여 방법 고지를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상담으로요. 02-3153-2619번이겠고요.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으로 참여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서울경제TV 홈페이지죠. www.sentv.co.kr로 대박 플러스 시즌2 게시판에다가 올려주시면 저희가 발빠르게 맞춰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주쌤이요, 되게 오래간만에 이 생방송에서 강의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벌써 몇 년 만에 하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이제 오프 강의도 한 3년 만에 시작을 했거든요. 이 온라인 생방송 강의에서 여러분들 잡아드리기 위해서 좀 더 불철저를 노력을 했는데, 오늘 그 첫 시간 또한 대박 플러스 시즌2의 개편 방송 첫 방송을 하다 보니까 조금 떨리긴 하네요. 자, 일단 먼저 시장 정리를 한번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한 화면을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보셔야 될 부분은요, 바로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선물왕 쪽으로 워낙 익숙해져 계시니까요. 선물의 흐름을 가지고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초반 출발과 함께 매도 압박 부분이 출발이 되었습니다. 아주 발빠르게 매도 압박이 되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매도가 나와 있는 상황에서 바닥권에서 두 번의 매매를 매도로 성공을 하고 나서 바로 발빠르게 우상향까지 되게 강하게 올라갔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오늘 라이브 방송에서 모두가 그냥 뭐야, 야 이게 뭐니? 라고 했던 그 신호등 시스템입니다. 그 신호등 시스템에서 나온 건데요. 이때 시장을 우상향으로 만들어주었던 것은 바로 시장의 힘, 삼성전자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가장 두드러졌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어이없게도 억지로 올라가는 시장은 다시 회귀해서 내려오는 패턴을 만들어주었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주쌤이 계속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제는 지수에 관련돼서는 고점 가능성이 높다. 개별 종목군들이 차라리 트레이딩 관점이 좋지만 지수 관련된 쪽은 조심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화면을 토대로 오늘장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유가증권 시장은 14.84포인트 하락 마감한 1996.96포인트로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또한 코스닥 같은 경우도 0.49%, 2.61포인트 하락 마감한 534.89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선물 시장도 보시는 바와 같이 0.83% 하락 마감한 263.05포인트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선물왕의 언급과 마찬가지 그 밑에 하단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내일도 그렇게 쉽사리 좋은 장은 아닐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환율 시장, 앞으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어려울 수는 있는데요. 환율 시장 이런 하락 마감한 1074원으로 마감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 정리, 주쌤의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해보고요. 본격적으로 주쌤의 바리스타 시작합니다. 네, 주쌤의 바리스타. 뭘까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라이브에서도 공개 방송에 이런 얘기도 드렸어요. 신나고 재미나게 하자. 하지만 제대로 할 때, 공부를 할 때만큼은 진지하게 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들과 제가 참 진지한 시간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쌤의 바리스타는요, 말 그대로 그겁니다. 주식 자체를 우리 일상에서 잡아 끌기 위해서 원두 커피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추출해 나는 방식이거든요. 나의 일상 속에서, 뉴스와 걸어다니는 간판 속에서, 또는 세상에 들리는 소리를 통해서 종목을 발굴하는 시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쌤의 바리스타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는데요. 자, 준비한 화면으로 먼저 주쌤의 바리스타가 뭔지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쌤의 바리스타 같은 경우는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습니다.
원두라는 것이 여러분들 커피의 주 원소가 되잖아요. 이것이 재료가 있어야지만 종목을 발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 부분에서 놓게 보면요. 기사와 뉴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듣고 있는 귀로 듣는 소식이 아니라요. 실제로 눈으로 접할 수 있는 기사, 기사거리, 뉴스거리. 그래서 제가 늘 그런 말씀 드렸죠. 개인 투자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은 주식 승천 9시지만, 그죠? 아니라고요? 네, 지금은 주식 승천 9시가 맞아요. 그런데 사실은 뉴스데스크와 같은 뉴스가 가장 중요하죠. 저녁 뉴스가. 그게 지금 8시로 많이 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관점을 놓고 보면 기사와 뉴스를 통해서 맛있는 종목, 내 원두 커피를 추출하는 것은 정말 좋은 내 계좌를 승천시킬 수 있는 종목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기사와 뉴스를 검색하는 습관을 들이시고요. 오늘 이 시간부터 그 다음 일상에서 그걸 가지고 내 일상과 도움이 되는지 종목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 종목을 추출했는데 그중에 가장 탑픽 종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수많은 종목, 아주 많은 종목에서 추출을 해야겠죠. 왜냐? 자, 주쌤의 바리스탁은 상위 1%만 살 수 있는 종목으로 세팅을 해보려고 해요. 에이, 농담이고요. 한 상위 30%는 살 수 있어요. 우리 다 살 수 있고요. 그래서 매매 전략을 세우고 나서 포트를 정확히 핵심적인 탑 종목으로 구성을 해보는 거죠. 아마 어쩌면 여러분들께서 여태까지 주식자를 그 오랜 시간 80년대부터 지금까지 해오셨지만 이런 일상과 뉴스에 의해서 좋은 종목들, 그러니까 시장에 알려진 HTS상으로 나와 있는 그런 기사거리들, 그다음에 또는 그 종목에 한정되어 있는 뉴스와 기사를 통해서 종목을 추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걸 시키면 단타를 차라리 대응하시는 게 낫겠죠. 그런 부분은 아니다. 시장의 트렌드를 읽어가는 것을 바리스탁이라는 개념으로 잡아드린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가장 핵심 포인트, 주쌤 하면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거 있죠? 이제는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바로 신호등이라는 여러분에게 오늘도 오픈되었던 로직 시스템입니다. 그걸 통해서 현물과 선물을 모두 다 동시다발적 안전하게 매매를 하시면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잡고 목표가를 설정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 있죠? 뭐죠? 뉴스와 기사거리를 통해서 우리는 페이퍼, 자, 그래도 주쌤은 정직합니다. 오늘 작성한 뉴스들의 대부분은 한국일보와 서울경제 쪽 신문을 통해서 만들어진 기사거리입니다. 다른 경쟁사보다는 저희가 더 좋은 것 같아서 잡아왔는데요. 자,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일상에서 잡아야 되는 것은 바로 보안입니다. 자, 보안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일단 요거 하나 보세요. 새마을금고 보안업체 직원이 금고를 털었다. 그게 여러분들 금고와 제 금고였으면 안 됐을 텐데 다행히 금고를 털었습니다. 자, 이쪽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보안하는 거를 가지고 일상을 좀 잡아보겠습니다. 자, 보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바로 인터넷에 대한 보안이라고 해서 해킹을 걸릴 수 있다. 우리 개인 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죠.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최근에 사생활 침해다 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바로 CCTV로 보안을 안정 상태를 교통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파생시켜도 보면 뭘까요? 자, 우리가 모두 다 들고 다니는 겁니다. 뭘까요? 그쵸. 스마트 기기에 따른 이 부분에 따라서 우리가 뭐 유심카드라고도 하고요. 뭐 NFC를 통해서 근접거리 부분에서 결제 시스템을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다 하나같이 보면 전반적으로 우리의 안전을 지켜낼 수 있는 보안이라는 태클 속에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관점을 놓고 보면 인터넷의 해킹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소프트웨어이겠죠. 뭐 알약이 들어갈 수 있고요. 또 V3가 들어갈 수 있고요. 그렇죠? 다양한 것들이 좀 들어가고요. 자, CCTV라는 건 뭘까요? 예전에는 뭔가 꼭 그 자산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자신 걸 너무 지켜야 되는 사람들, 일명 우스갯소리를 얘기하면 전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나 자기 것만 욕심을 부려서 가지려고 했던 사람들이 했었던 전유물이었죠. 하지만
최근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여성들의 위험성이 워낙 도래되고 뉴스에서 위험한 범죄에 여성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여성들만 많이 거주하고 있는 원룸텔 같은 경우에는 이 CCTV가 기본으로 이렇게 장착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CCTV가 이제 고화소 싸움이 나오면서 일상에 들어왔는데 개인 투자자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 일상, 국민에 대한 사생활 침해 문제도 좀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스마트 기기입니다. 누구나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이제는 소액 결제를 좀 하죠. 소액 결제를 좀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바로 이 스마트 기기 쪽에서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바로 핸드폰이 있죠.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바로 우리가 뭐 갤럭시 탭이나 같은 조그만 부분에 사이즈가 큰 태블릿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일단 이거를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죠? 이런 거 있어요. 제가 우리 애플이님이 생일이어가지고 생일이어가지고 이제 선물을 주려고 할 때 만날 시간이 없을 때는 뭐랄까요? 뭐 카카오톡이라든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소액 결제 서비스를 실행을 하죠. 그런데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 보안이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왜 트렌드를 잡아야 되는지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보안이 3가지를 통해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체크해 보셨죠? 자, 그러면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뉴스를 보면요. 보안 사고가 급증을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급증을 해요. 그런데도 정치권에서 금융보안의 강화 법률에 무관심하다는 얘기가 나와요. 엄청났습니다. 자, 얼마 전에 공인인증서마저도 해킹당했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겁니다. 여러 군데서. 그리고 나서 이 정치권의 법률이 무관심하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구체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였는지 봅니다. 자, 인터넷에 해킹이 된 금융회사는 앞으로 6개월까지 영업 정지가 들어갑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그래요. 공인인증서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위험성, 인터넷 쪽의 보안을 강화시키지 못한 금융회사는 앞으로 6개월의 영업정지를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자, 최근에 많이 당했죠? YTN도 당했고요. 주력한 방송사가 당했고 그 다음에 금융회사, 뭐 농협이 가장 큰 케이스일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진 해킹, 인터넷 보안 사고가 발생이 됐다라는 거겠죠. 그렇죠? 일상에서. 와, 그런데 여러분들과 저하고의 차이점은 이런 뉴스를 보자마자 내 계좌를 어떻게 승천시킬까, 어떻게 한 땀 한 땀 모아갈까라고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인터넷 보안 사고 무대책이라고 합니다. 무려 피해액이 이게 예전 기사 중에 하나인데요. 이건 좀 여러분들이 경각시키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피해액이 7조 이상입니다. 7조 이상인데요. 66억 달러. 네, 66억 달러인데요. 우리 태풍 매미하면 치를 떨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추억입니다. 엄청난 재산 피해액이 발생됐었거든요. 그런데 인터넷에 7조 8천억이 이렇게까지 발생이 됐다라는 거겠죠. 어마어마하죠. 야, 보안이 잘하면 보안 솔루션을 만약에 거래하거나 보안 솔루션의 핵심으로 만들고 있는 기업이 있다면 상장사라면 나한테 돈을 어쩌면 벌어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렇죠? 자, 그러고 봤더니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기업들이 그동안까지는 쉽게 무시를 했죠. 사고 났다. 아닙니다. 숨겼습니다. 인터넷 해킹을 당하고 뱅킹에 돈이 자금이 이탈이 되고 문제점 내고 보이스피싱이 되고 사이트 피싱이 걸려도 숨기기 바빴습니다. 카드사까지. 그런데 이제 달라졌습니다. 앞에 사고들이 너무 규모가 커지니까 기업들의 각종 보안 시스템 구축에 비상이 걸리면서 모든 직원에게 아이디 카드 발급뿐만이 아니라 여기를 보시면 이제는 개별 디스켓 사용도 못하고 이메일도 정해져 있는 이메일만 공유하고 요즘 직장인들 많이 이해하실 겁니다. 네이트온, 뭐 있죠? 네이버 쪽에 있는 거, 밴드, 모든 걸 다 못하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 이 보안이 강화됐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속에서 보면 보안 쪽이 강화가 되면서 이 부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의 동벌이, 즉 여러분들과 저는 상장사를 빨리 찾아야 되는 것이 언제 나왔느냐? 바로 8월 말부터 나왔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문자 다 받아보셨죠? 우리 담당 PD님을 비롯한 우리 AD님, FD님, 저도 무려 10군데 금융사이트, 금융회사를 통해서 문자를 다 받아봤습니다. 뭐냐? 전자금융 사기 예방 서비스 전면 시행합니다. 인터넷 뱅킹을 하시면 여러분들 거래하는 컴퓨터의 아이디까지 들어가서 그 하나에만 사용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다른 서브 컴퓨터에도 인터넷 뱅킹을 할 수 있게 설정을 하시겠습니까? 또한 인터넷 뱅킹에 보안카드만 넣고 하실 겁니까? 아니면 문자로도 인증번호를 받고 나서 다시 거래를 하시기 불편해도 여러 가지 이중막을 상하죠. 그렇죠? 그게 시작이 된 겁니다. 언제부터? 8월 말경부터 주구장창 스팸 메일처럼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금융 쪽의 보안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 화면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 사기 예방 서비스의 전면 시행으로 인해 여러 가지 적용 상대, 공인인증서 재발급부터 시작해서 인터넷 뱅킹을 통한 300만 원 이상 거의 대부분이 해당을 하게끔 만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요런 관점으로 놓고 보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앞에서 그래요. 우리가 쉽게 생각했었던 부분에 이 내용의 금융사기 예방 서비스 전면 시행과 딱 보면 이제 조금 한 발 늦을 수도 있겠죠. 이미 어쩌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한 템포 주가는 갔다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8월 말경쯤에 시작된 보안 시스템의 구축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그 종목군들을 거래를 해봤는지 의심을 해야겠죠. 저 주쌤과 저희 가족들은 거래를 하고 있었고 했었습니다. 자, 보안 사고가 많이 난답니다. 내 돈이 중요한데 필요하고요. 또 범죄율이 늘어나고 있답니다. 그것도 보안 강화를 하고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강남역 한복판, 여기 상암동의 한복판에도 가도 CCTV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모바일 쪽에도 이 보안 사고의 해킹, 뭐 최근에 카카오톡에서 그거 받으셨죠? 뭐 어떤 거를 결제를 해서 예스를 친구처럼 하고 누르면 25만 원이 결제된다고. 자, 이제는 우리가 그런 노동이 없는 그냥 쉽게 돈을 가져가는 범죄와 전쟁을 선포를 해야 되고 그 전포를 해서 보안을 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픈합니다. 자, 보안 강화 숭해조. 이제는 아시겠죠? 보안에 문제가 생겼고 그 다음에 보안을 강화시키면 누군가는 솔루션을 납품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그거에 의해서 수익 구조가 실적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 바리스타, 일상에서 쫓아낸 5명의 종목을 엄선해서 언급드립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바로 라운시큐어입니다. 바로 라운시큐어는요.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건 최근에 가장 화두가 된 모바일 보안 솔루션 통합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LGU+와 함께 공급 계약건이 오픈이 되었고 시장에 알려졌죠. 그래서 시세가 좀 강하게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LGU+ 혼자만이 이 통합 솔루션을 갖고 있는 특허권을 갖고 있는 기업이 LGU+만 할 거냐는 거죠. 앞으로 어쩌면 KT와 SKT와 함께 모두 다 통신사에서 보안 시스템을 강화시키며 울며 겨자 먹기라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현재 가장 모바일 보안 통합 솔루션 중에 기술력을 인정받고 시장에 매출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은 라온시큐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두 번째, 아까 그 얘기했죠. 저는 사생활이 중요하느냐 아니면 정말 범죄와의 선포를 통해서 안전이 더 우선이냐라고 물으신다면 글쎄요. 저도 남자지만 저도 길 가다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네, 길 갈 때 저도 좀 범죄에 노출이 가끔 될 때 아니라고요. 아이 돼요. 생긴 게 이래도 될 때가 있거든요. 특히 여성분들은 더 심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을 놓고 보면 저도 여동생이 있고 저희 어머님도 계십니다. 또 저의 사랑하는 안 계시지만 언젠간 계시겠죠? 그런 식으로 본다라면 바로 두 번째는 ITX 시큐리티입니다. 이 기업은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CCTV 쪽에 삼성테크노를 생각할 수 있지만 박리닥의 단가 압력 부분에서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ITX 시큐리티 같은 경우는 체질을 개선하고 나서 이 CCTV와 바이오 인식, 생체 인식을 갖고 보안 제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현재 CCTV 쪽으로의 발주량 자체가 실적이 가미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제가 여러분들과 지금 회개한 게 뭐였죠? 모바일 보안, 그리고 또다시 일상에서 범죄가 놓친 CCTV 보안을 잡았습니다. 이제 하나 남았죠. 아까 칠판에서 확인했던 거 하나 남았잖아요. 그렇죠? 뭐라고요? 에헤이!
자, 바로 인터넷의 해킹 보안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세 번째 종목은 바로 다우 데이터입니다. 다우 데이터는 여러분들 아시고 있는 어도비 그리고 노턴 안티바이러스라고 많이 익숙해졌는데 이것을 뭐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요. 알약일 수도 있고요. 또는 V3라는 백신 프로그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우 데이터는 세계 기업의 보안 소프트웨어를 한국에 직접 판매하고 있는 한국 총판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수의 굵직한 기업들의 제품을 다시 우리나라에서 한국에서 독점 형태로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다. 그러니까 실적은 꾸준하게 나오겠죠. 자, 이제 네 번째와 다섯 종목으로 갑니다. 앞에서 나왔네요. 알약과 알집을 통해서 알툴즈 패키징을 통해 인터넷 소프트웨어. 저희 생방송에 사고가 제일 많이 납니다. 이 알약 때문에. 가끔 사고가 나는데 광고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런 부분에 이스트 소프트가 있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굳이 넣자면 주문 인식의 절대 강자라고 얘기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왜냐면요. 절대 강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금고, 개인 금고에 의해서 강점이 있었지 현재 슈프리마 같은 경우는 모바일 기기 쪽도 다 탈락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대장이기 때문에 갖고 나왔는데 보겠습니다. 바이오 인식, 지문과 홍채 쪽인데 다 탈락됐죠. 아이폰 5도 이번에 해킹을 당했죠. 그만큼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문은 여러분과 제가 영화로 많이 봤죠. 점선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킹을 코드를 뚫어버리면 뚫리게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수혜주 5종목입니다. 우리 보안과 관련된 일상의 뉴스에서 주쌤의 바리스탁에서 보안이라는 트렌드를 갖고 내가 이 보안이 이렇게 문제가 생기니까 과연 돈벌이가 될까 생각해보니 전면 시행을 하고 그중에 그럼 종목을 발굴하려고 보니 5종목이 탑에 들어왔다는 거죠. 첫 번째 실적이 조금 유지되면서 가미가 되는 종목군들이 우선이겠고요. 시장의 트렌드를 잡아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5가 공개가 됐습니다. 내일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공략을 하셔야 될 종목이 분명히 있다 없다? 있다. 느낌 아니까. 네, 그래서 있기 때문에 잠시 뒤에 본격적으로 그것과 그다음에 종목 상담을 시작할 건데요. 그 전에 앞서서 끝까지 확인하시기 위해서 지금부터는 비법 강의 주쌤의 바리스탁 마무리하고요. 종목 상담 코너 들어가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시청자분들과의 종목 상담을 하겠습니다. 앞에서 바리스탁에서 종목을 발굴했다면 그것을 이제 매매하는 방식을 또 같이 집어넣어야겠죠. 주쌤 하면 이제는 전 세계 유일무이합니다. 주쌤밖에 갖고 있지 않고요. 그 로직도 주쌤만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신호등이라는 비법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서울경제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노출을 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자, 첫 번째 종목 상담 문자로 전화로 먼저 주셨다고 합니다. 네, 시청자분 한번 만나볼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대박 플러스 시즌2 혹시 주식 승천 9시는 보시죠? 네, 즐겨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주쌤이 또 7시니까 더 행복하시죠? 매우 행복합니다. 네, 그래요. 그러시면 오늘 종목 상담 멋지게 맛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네, 종목명하고 그다음에 매수가 비중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종목명은 크리스탈이고요. 네. 그리고 매수가는 9,920원이고요. 네. 비중 20%요. 크리스탈, 그 다음에 매수가 9,920원, 비중 20%시라고요? 네. 네, 그러면, 자, 무엇이 알고 싶으신가요? 지금 이게 수익 구간인데 어느 정도쯤에서 이게 차익 실현을 해야 될지 궁금해서 연락드렸거든요. 목표가가 좀 필요하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화를 살짝 끊어주시고 나서요. 제가 본격적으로 목표가, 단기적인 목표가와 중기 목표가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그래요. 오늘 상세하게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신호등도 설명을 좀 잘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요. 9시 이후에 7시를 저를 보니까 행복하시다고요? 샘플러스 중에 전화번호 좀 남겨드리면 제가 좀 케이크라도 하나 선물을 해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크리스탈. 동사는 워낙 잘 알고 계실 거고 저희가 시간 관계상 기술적인 분석을 좀 많이 잡아드리겠습니다. 왜냐? 신호등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주저없이 샘플러스를 들어오십시오. 오늘도 열정적으로 강의가 상당히 많이 마쳤기 때문에요. 자, 보시면요. 우리가 조금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요. 전체적으로 시장을 조금 크게 보겠습니다. 종목에 대해. 자, 크리스탈 동사 같은 경우는요. 이미 6월 달에 바닥을 찍고 나서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뭔가 흐름이 약했죠. 테마 자체가 제대로 불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런 상황에서 급락을 일부러 유발시키고 나서 자, 신호등에서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신호등에서 반드시 여러분들 앞으로 보셔야 될 것은 이 녹색 등이 악셀레이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녹색 등이 꺼지면 어떻게 하죠? 악셀레이터에다 발을 밟아서 위로 당겨서 올라가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녹색 선상으로 캔들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매수를 잡으시면 됩니다. 거기에 또다시 보시면 매수 신호가 떴다라는 거겠죠. 그렇죠? 떴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면 본격적으로 이제 중요한 자리에서 올라탔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실 게 있어요. 바로 이게 뭐냐면요. 이 부분에서 강력하게 녹색 신호등의 악셀레이터를 밟아서 양봉을 만들어 주었고 그리고 우상향 올라가면서 자, 기억 하나 하십시오. 10,000원 이하의 주가는요. 1,050원에서 1,300원을 뛰어넘는 게 심리적으로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올라타야 되는 기준이거든요. 그 관점을 놓고 보면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이 신호등의 위험 구간으로 발생되고 있는 1,500원을 1차 목표가로 설정을 하시고요. 단가 아주 좋습니다. 밑에서 분할 매수. 이런 종목은 신호등에서 발굴되거든요. 신호등은 바닥과 천장에 거의 귀 위상과 그다음에 무릎 부분, 발목 부분에서 이제 잡아 끄는 형식이기 때문에 1차 목표가 1,500원 정도로 설정하시고 추가로 조금 더 끌고 올라가시면 11,100원 정도로 목표가를 설정하시고 홀딩하는 전략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호등 입장에서도 우상향 간다라고 축하드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한번 삼성전자를 한번 문자 상담으로 들어왔다고 하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8월 29일에 매수를 했습니다. 언제 팔까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네요. 0915님께서 주셨습니다. 자, 삼성전자는요. 그런데 좀 밀리 연락 주시지. 8월 29일 날 사셨다고 하니까요. 보통 이 바닥권 이쪽 부분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134만 원에 매수를 좀 하셨다고 하거든요. 자, 이 부분에 한데 현재는 수익 구간에 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신호등에 보시면 지금 현재 신호등에서 캔들 자체가 몸통 안으로 악셀레이터를 밟아야 되는 녹색등 안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는 갈까 말까 지수 연동이기 때문에 현재는 그 중간 부분의 황색선에서 악셀레이터를 띄었다가 브레이크를 밟을까 고민하고 있는 상태겠죠. 만약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수 연동돼서 이탈이 나오게 될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이 다시 악셀레이터로 완전히 띄어버리고 브레이킹을 밟아서 준비해야 된 125만 원대까지 이탈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만큼 매물대도 형성이 되고 이 공백 이격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그 관점을 놓고 본다라면 우리 0915님은요. 일단 내일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일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 부분에서 다시 요 136만 8천 원이나 138만 원, 네, 138만 원 정도겠네요. 136만 8천 원이 아니라 138만 원 정도를 목표가로 잡아두시되 만약 맞고 떨어지는 형태 추가적으로 올라타지 못한다라면 이익 실현 다 하시고 나서 조금 며칠 정도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삼성전자 일단 지수하고 연동되어 있고요. 최근에 이제 파생 시장과 좀 연동해서 말씀을 살짝만 드리면 삼성전자를 억지성으로 끌어올리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패턴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무래도 시장에 좀 여유가 외국인 자금에서 움직이는 지수 움직임이다라고 보면 138만 원 정도를 단기 목표가로 설정해서 추가적으로 못 올라간다면 이익 실현 빠져나오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또 다시 전화 상담이 또 들어와 있다고 하니까요. 전화 상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그리고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하신지 좀 들어볼까요?
전략은 제가 물어보고 싶고요. 네, 예, 물어보시고 싶은 건 뭐 매수다, 홀딩이다, 아니면 매도다 이 전략을 좀 듣고 싶은 거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저 동양시멘트를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는데, 아, 동양시멘트요, 네. 네, 이게 요즘에 좀 분위기가 안 좋아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도저히 감이 안 잡혀서 네, 매수가는요? 한 4,000원 초반입니다. 아, 4,000원 초반대시고요. 비중은요? 비중은 좀 많이 갖고 있어요. 한 80% 정도 갖고 있습니다. 80%요? 네네. 아, 예, 요즘 잠 못 주무시죠? 동양그룹 때문에. 네, 입술이 부르트고 있어요. 아,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종목은 없으시고요. 우리 ETI 갖고 있습니다. 아, 우리 ETI요. 네, 매수가는요? 그거는 4,000원 초반, 그것도. 4,000원대 초반이시고요. 네. 비중은 나머지 갖고 있어요. 나머지 20% 정도 보유하고 계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궁금한 이제 동양시멘트를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들고 가도 될 것인가 그게 제일 궁금하시겠네요. 아무래도 동양그룹의 리스크가 상당히 지금 많잖아요. 네네네. 그러시군요. 그러면요, 시청자분께서 만약에 제가 전략을 정확히 채워드린다면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실 의향도 좀 있으신가요? 지금 저는 어떻게든 원금을 회복을 해야 되니까. 네네, 그렇죠. 그렇게 네. 해주신다면 네. 저도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죠.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시청자분 두 종목을 좀 발빠르게 저희가 대응을 잡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전화 끊으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끊고 들으면 되는 건가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동양시멘트, 동양그룹 요즘 최근에 상당히 문제가 되게 많아요. 오늘도 이제 동양파워도 먼저 삼성물산과의 매각딜 부분에서 이미 냄새를 맡았던 주력 세력들에 의해서 급등이 갔다가 그런 모습들이 좀 연출이 됐거든요. 그 부분을 놓고 보면요. 동양시멘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차트를 통해서만 보더라고 하더라도 현재 기준에서 이미 매수가가 위쪽에서 지금 안 보이죠. 4,000원대 초반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미 지금 현재 2,300원대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최근에 5거래에서 캔들 자체가 양봉 캔들 자체를 상당히 크게 위아래를 흔들었던 거는 동양그룹 자체의 위험성 리스크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동양그룹은요. 동양시멘트가 거의 주력으로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발전사업 쪽이고 그다음에 동양그룹은 우리나라 재계의 우선순위 쪽에도 걸려있고 워낙 기본 SOC 사업을 좀 했다라고 보시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시점이 좀 들어온 것 같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놓고 보면 2,000원대 초반부에 대한 지지력 자체가 같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지금 동양그룹에 대한 리스크가 아직은 많이 큽니다. M&A 이슈도 좀 있고요. 사실 동양시멘트 같은 경우는 이미 유진그룹 쪽에서 시멘트 매각 부분에 대해서 이미 솔직히 공량들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거대 공룡 M&A는 마무리가 됐죠. 그 부분에다가 또다시 이제 동양그룹은 삼척 쪽의 발전 사업 부분까지 일단은 먼저 우선순위 협상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그룹이 살아남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4,000원대 초반부에서 지금 거의 반토막, 그러니까 한 40%의 손실이 발생이 됐는데요. 저라면 이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일단 지금 웅진그룹, 그 다음에 STX그룹, 그 다음에 또다시 한번 뇌관이 동양그룹에서 터져 있는 상태인데요. 사실 동양그룹은 일부는 M&A 이슈 쪽으로 공중분해가 될 것은 기정사실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 과연 이 기본적인 사업을 영위했던 동양의 발전 사업과 시멘트 사업을 어느 정도 가져갈 것이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 관점을 놓고 보면 과감하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호등에서도 보시면 2,500원대를 돌아 올라 나오려면 아직 한참 오래가 걸립니다. 아직 내려올 바닥이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놓고 본다라면 만약에 2,000원대를 깨지는 패턴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절반 비중을 손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그룹의 리스크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절반 손절을 하셔야 되고요. 우선 협상 대상자로 동양시멘트 같은 경우는 여타 경쟁사인 시멘트그룹에서 가져가기에도 부담스러운 위치입니다. 가격대도 좀 그렇고요. 그런 관점으로 놓으면 2,000원대 이탈할 경우 절반의 비중을 일단 현금화를 시키십시오. 힘드시더라도. 왜냐? 10월, 11월, 12월 달엔 분명히 개별 종목의 장세가 분명히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신호등으로만 놓고 보더라도 이 신호등의 악셀레이터를
밟아서 올라타야 될 자리에서 매번 맞고 떨어진다는 건 이 부분에 매물대에 발생됐다는 거. 바로 이 바닥에서 두 번의 상승이 나왔던 건 바로 동양이 삼척발전소의 협상 대상자로 뵈면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기대수였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문제가 도래된 거니까 현재 2,000원을 이탈할 경우에는 조금은 절반을 정리하시는데 대신 절반을 손절을 치시면요. 이 종목 나머지는 일단 동양그룹의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까 나머지는 들고 가시고요. 제가 조금 보다가 뭐 게시판을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다음 뒤에 또는 다음 주부터 계속 나오는 주쌤의 바리스탁에 분명히 이걸 복수할 수 있는 종목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두 선 중에 한 종목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비중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절반은 2,000원대 이탈하고 반드시 잘라 놓으시고 가지고 계십시오. 그것은 두 가지 전략입니다. 동양시멘트가 안정화돼 갖고 평단가를 낮추는 장에서 빠져나오는데도 자금을 써야 되고요. 또는 그 부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과감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끌고 가지고 싶다고 하더라도 2,500원대에 악셀레이터 밟은 녹색등 안으로 몸통이 들어오기 전까지 는 저항대가 맞으면 일단은 빠져나오는 고점에서 절반 정도 무조건 비중을 줄이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힘드시지만 40%, 45% 손실도요. 이번 3개월에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잡으실 수 있고요. 자, 우리 ETI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하, 사실 이 LED 조명 쪽에 우리 ETI도 상당히 언급이 많이 됐었는데요. 제가 안 본 사이에 이렇게 많이 내려왔네요. 좀 안타깝습니다. 현재 우리 ETI 같은 경우는요, 4,000원대 초반이라고 하던데, 요쪽대 부근에서 지금 발생이 되신다고 하는데요. 매수 단가 대비해서 현재도 한 30% 정도, 25%, 28% 정도 손실이 발생이 되셨는데요. 바닥권 다지기 여부는 나오고 있지만, 오늘 급락 여파가 좀 부정적으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건 뭐냐면, 반드시 보셔야 될 것은, 신호등에서 지금 악셀레이터 밟을 준비를 달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이미 주황색 선도 들어왔죠. 그러면 어떡할까요? 우리가 운전할 때 악셀에다가 발을 붙였는데 주황색 선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악셀을 뗄 수밖에 없죠. 잘못한 신호 위반으로 과속이 발생되기거나 딱지, 범칙금 물게 되면 사고가 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잘 가야 될 자리에서 올라가다가 우리 ETI가 악셀레이터과 황색 선을 딱 타고 올라갈 준비를 해서 올라가다가 브레이크를 확 밟아서 신호등에서 멈춰야 될 자리에 브레이크가 벌리면서 오늘 거래량 수반에서 밑으로 확 쏟아져 내렸다는 거죠. 전일 대비해서 이미 5배 이상의 거래량이 수반됐다라면서 음봉으로 나오고 신호등에서 이미 고점을 치는 브레이킹 빨간 등에서 악셀레이터가 밟히고 브레이크로 확 급락이 나왔다라는 것은 매우 안 좋은 징후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요. 단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 꼬리를 달았지만 다행인 것은 황색선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때는 어느 정도 체크해 보시면 시청자분께서는요. 자, 내일 전제 조건이 됩니다. 반드시 내일 오후 2시 반 현재까지 이 3,260원을 좀 올라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좀 빠르게 다시 한번 이게 속임수 캔들이라고 한다면 올라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잘 보세요. 신호등에서는 지금부터 이게 4,000원 이상을 복귀를 하려면 이렇게 걸립니다. 3,400원대 하나의 자리가 있고요. 그 다음 요게 지금 내려오는 이런 모양으로 하면 3,680원대의 자리가 발생이 됩니다. 이 두 개의 매물대를 완벽하게 소화하고 올라가야지만 바르게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가장 먼저 급반등을 노리려면 이렇게 이 부분을 이탈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신호등의 악셀레이터 다시 밟을 자리라고 보시니까요. 자, 요거는 우리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LED 조명은 올해 대세, 개화기 쪽으로 열려 있기 때문에요. 전반적으로 3,0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보유 의견을 좀 드리겠고요. 우리 참 네, 형님, 요런 종목 좀 위험한 자리에서 좀 많이 들어오셨던 것 같아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정말 솔직히 말씀 좀 드릴게요. 신호등에서 워낙 부정적으로, 앞에 종목분들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요. 이런 종목보다는 신호등에 막 돌아나가는 또는 제가 공개 방송을 할 때, 그럴 때 아니면 정말 답답해서 한번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 샘플러스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뭔가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자산을 대비해서는 체크를 해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조금 힘겨운 구간이긴 하지만요. 우리 ETI 같은 경우는 여기서 수요일 날 전까지만 살짝 돌려서 목금에서 테마 형성 같이 간다라면 좀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조금 목표가도 매수가보다 늘 낮은 자리에서 저항대가 있지만 그래도 힘내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문자 상담이 좀 들어왔다고 합니다.
오늘 이유가 참 명분이 정확히 나오신 것 같습니다. 급등했기 때문에 오늘 급등을 해서 따라잡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2274님이 주셨습니다. 바로 위닉스입니다. 위닉스 동사 우리가 참 기억을 해보면 리옹쿠첸과 마찬가지로 위닉스도 전반적으로 중국발의 소비 주제요. 그쪽에 해당이 되고 또한 위닉스 하면 올 연초가 기억나실 겁니다. 홈쇼핑에서 어마어마하게 팔았죠. 그렇죠? 그리고 다시 지금 날씨가 엄청 추워지고 있다는 강점을 놓고 보면 위닉스 동사는 일단 실적도 조금 바탕에 내고 탈바꿈, 기업의 가치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늘 급등을 좀 만들어 주었는데 잘 보십시오. 신호등에서 어떤 모양을 만들었는지. 이미 저희가 만약 주쌤이 현금이 너무 많았다라면 이미 이때 이 시그널에서 매수를 한 땀 한 땀 모았을 겁니다. 오늘 라이브 공개 방송을 보신 분들은 분명히 이런 자리, 이게 바로 한정기술에서 똑같은 패턴의 자리가 나왔거든요. 제가 뭐라 그랬죠? 녹색 선에서 녹색 등에 들어올 때 몸통으로 들어오면서 신호가 같이 걸리면 어떡한다고요? 악셀 밟아서 매수 잡으러 들어갑니다. 공격적으로 잡아요. 여러분도 어떻게 악셀 밟자마자 여러분들 차가 아무리 페라리고 벤틀리라고 하더라도 뭐 주쌤도 뭐 타는데 아무튼 악셀을 밟는다고 해서 밟자마자 100km, 200km 그냥 1초 만에 갈 수는 없죠. 그죠? 그러니까 분할 매수 쪽으로 좀 들어가시겠죠. 그리고 나서 녹색선을 이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올라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확정 시그널을 하나를 맞추면서 어떻게 하죠? 악셀레이터 밟아서 브레이킹 걸릴 자리에서 힘을 딱 줬죠? 앞에서 말씀드렸죠? 빨간 등이 뜨면 매수했던 부분이 어떻게 됐건 간에 일단 매도 때리고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목표가 일단 찾다라는 겁니다. 신호등에서. 브레이킹 밟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뚫어버렸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자, 녹색이요. 우리가 신호등 절 좀 보여주세요. 자,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돼 있죠? 보통 녹색이 여기 있고 황색이 여기 있고 여기가 빨간색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빨간색 앞으로 녹색이 갑니다. 그럼 뭐예요? 악셀 밟고 그냥 가자 이거잖아요. 아우토반으로 한번 가자는 거죠. 그죠? 그런 부분을 놓고 보면 신호등의 강점 부분에서는 그거를 잡아내는 부분인데요. 현재 구분에 추격 매수를 하셔서 현재 매수가가 9,880원이라서 멋쟁이에요. 9,880원. 그래요. 오늘 부분에서 이제 잡아 끌어서 아마 매수 타임 잡으신 것 같은데요. 자, 이건 잘 보십시오. 바로 요거는요. 내일 제일 중요한데요. 내일 1,350원에서 1,450원을 꼬리만 만들면 돼요. 장중에. 예, 대량 거래를 수반하지 않고 제가 일단은 호가를 위닉스 같은 경우 오늘 못 봐서 최근에 한 10거래 호가를 보면 확 잡아드리겠는데 저희 공개 방송이나 또 라이브에 들어오시면 호가 공부를 통해서 잡아드릴 거거든요. 근데 그 관점으로 놓고 보면 내일 1,450원에서 1,250원 정도의 이탈 없고 꼬리만 만들면 추가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서요. 최대 목표가 쪽으로는 조금 잡으시면 11,800원 뛰어넘는지 한번 보시면서 목표 한번 가져가 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 여기까지 한번 해보고요. 저도 오늘 상당히 긴장을 많이 했나 봐요. 땀도 좀 많이 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앞에다 말씀드렸죠? 승천주 지금부터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잡아갈 승천을 할 주식 내일장 공략주 지금 엄선투 공개합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 하십시오. 자, 그러면 제가 일단 매매 포인트부터 전략을 잡아드리고 차트로 그림을 그려드리겠습니다. 신호를 먼저 보기 전에요. 자, 2개의 내일장 공략주 엄선해드린다고 했습니다. 보안 관련된 정말 여러분들 일상에서 종목을 추출해서 뉴스로 제대로 뽑아서 원두처럼 달콤 쌉싸름한 나의 당분을 섭취해줄 수 있는 커피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 계좌를 승천할 수 있는 종목인지 공개합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앞에다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의 시장은요, 트렌드 자체가 어떻게 걸린다고요? 바로 모바일과 관련돼 있다고 그랬죠. 저도 소액 결제 합니다. 예, 소액 결제를 하는데 소액 결제를 하다 보면 보통 뭐가 나오냐면 다날이 많고요. 다우데이터도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KG 이니시스, KG 그룹들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전 관심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계속 이 얘기 드렸습니다. 하반기에 시장은 기존의 사업을 영위했던 기업들이 가지 못한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부품 쪽에선 단가 압력이 상당히 크고 그렇다면 이런 솔루션을 납품하는 기업들도 그 단가 압력이 나오겠죠. 개당 단가겠죠. 박리담회를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 관점을 봤을 때 모바일의 지금 선두주자 유심 플러스 이 해킹이 방지되게끔 해서 유심에다 입혀서 유료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라운시큐어입니다. 완벽히 탈바꿈을 했고요. 적자전환 흑자전환으로 지금 전화오면서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꿔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보세요. 자, 라운시큐어 이제 전략을 좀 적으세요. 빨리 얘기할게요. 매수가 2,280원 눌림. 조금 우리도 애누리 있게 좀 싸게 사자고요. 그렇죠? 굳이 급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 시장이 좀 쉬어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3% 밴드 적용을 합니다. 1차 목표가 단 2,610원으로 설정을 해드리는데요. 자, 요건 단기적인 트레이딩. 제가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뵀기 때문에 그쪽으로 1차 목표가를 잡아드렸고요. 그리고 2차 목표가 정도로 설정한다면 전고점인 2,900원을 뚫어내는 자리에서 3,100원 정도까지는 2차 목표를 한번 설정해보자. 단 분할 매수 원칙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손절가 대신 조금 러프하게 되면서 1,940원을 설정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동사는 모바일 현재 솔루션 쪽에서는 절대 최강자로 LGU 플러스에서 이미 인정받은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 CCTV. 네. 제 여동생 한번 팔까요? 제 여동생도 ICTX 시큐리티 쪽에서 이제 보안 솔루션을 서비스를 받고 있는 쪽에 지금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괜찮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관점을 놓고 보면요. ITX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안 업체들 S1을 비롯한 여러 군데에서 이 보안 솔루션을 가져가고 있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요. 매수가 5,550원에 플러스 마이너스 3% 밴드 적용을 설정을 하고요. 1차 목표가 6,100원, 손절가 5,050원을 자막 상세하게 잘 나가죠? 네, 서울경제는 워낙 그렇게 친절하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차트를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매매들을 일단 잡았는데요. 먼저 라운시큐어입니다.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보시면 악셀레이터 자체를 못하게 지금 이탈이 나왔죠. 그쵸? 맞죠? 이미 브레이크 잡아야 될 자리도 있고요. 황색 선도 위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것은 왜 이게 충분히 여기서 단기 급등 제가 앞에서 이미 보안으로 한번 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갔습니다. 그런데 왜 계속 여기서 지킬까요? 이 얘기는 즉슨 아직 보안 쪽이 시작도 안 한 개화 단계라는 거겠죠. 개화도 제대로 안 했다라는 겁니다. 그 관점에서 이미 우리가 시스템의 이 신호등의 개념에선 매도가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분할 매수로 잡아보자라는 거죠. 오늘 종가에서 2,200원이네요. 그럼 지금 말씀드렸던 매수가보다 더 밑에 쪽에서 잡으실 수 있다라는 거겠죠. 손절가인 1,940원만 지켜서 하면서 분할 매수 한번 해보자. 대신 비중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잠시 뒤에 보여드릴 건데 라운시큐어 같은 게 이미 신호등에서 매도 시그널이 떠 있는 상태에서 기업의 체질로 집중한다. 기술적 분석은 한계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기술적 분석 말고 그 다음으로 이제 봐야 될 거는 ITX 시큐리티입니다. 자, 어떤가요? 제대로 올라가죠. 그쵸? 유승장지 외에 시그널에서 악셀레이터 밟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자리에서 올라탔죠. 빨간색 등반에 올라탔다라는 겁니다. 오늘 1차 저항대를 맞긴 시작했지만 눌림목과 관해서 다시 한번 재매수를 잡아서 위로 끌고 올라가자. 목표가까지. 그러시면 되기 때문에 ITX 시큐리티, CCTV 쪽으로는 오히려 신호등 시스템에선 더 좋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두 종목 중에서 공격적으로 잡는다라면 ITX 시큐리티를 쪽으로 집중하시고요. 나는 분할로 주센과 함께 해보겠다. 주센과 함께 리딩을 잡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라운시큐어, 기업의 체질에 대한 패러다임 바뀌는 거에 꿈을 한번 사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대박플러스 새롭게 단장해서 저 주쌤의 비법 강의도 좀 했고요. 거기에 종목 상담, 이 비법에 의한 기법에 대해서 종목 상담도 해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봤습니다. 정신없이 좀 달려온 것 같은데요. 앞으로 월요일에 남자 주쌤이 있고요. 화요일에 남자 관심 없고요. 네, 금요일 남자도 관심 없고요. 하지만 이제 그분들도 워낙 저보다 더 뛰어나신 분들일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늘 주쌤의 신호등이 중립을 지키죠. 서울경제TV의 대표 멘토들의 강의와 상담이 이어지는 그 시간. 대박플러스 시즌2 앞으로 여러분들의 사랑과 꿈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쌤 김도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